네, 안녕하세요. 에어드랍 작업하고 있는 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TCG 프로젝트 하나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던 두 개의 프로젝트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어드랍 할 프로젝트는 비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분석해 볼 프로젝트 두 개는 트레이드 지니어스, 그리고 나도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몸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영상 원래 하나씩 편집하다가 오늘은 그냥 동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도 찍었는데 찍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찍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오늘 해볼 에어드랍 작업은 TCG 프로젝트이고요. 이름은 비지라고 합니다. 현재 체인은 베이스 체인에서 구동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플로우 체인에서 구동하고 있었는데 지금 베이스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베이스로 이사를 와서 비즈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서도 그 체인을 좀 먹여 살리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정말 잘 모르잖아요. 어떤 체인에 뭐가 있는지. 킬러 앱이 하나씩 있는데 뭐 킬러 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구실을 하고 있었던 이 비즈가 좀 못 견디고 다시 베이스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TCG가 RWA 프로젝트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찍먹으로 조금씩 작업을 해두려고 하는데 지금 BG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일단 간단하게 이 BG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BG는 베이스와 플로우 블록체인 기반의 RWA 컬렉터블스 마켓 플레이스입니다. 현재 클로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머신이 있는데 그 뽑기 머신 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카드를 뽑고 그다음에 그 카드를 팔거나 이제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리딜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2025년 9월에 문락 캐피털로부터 펀딩을 받았고 2026년 1월 15일에 베이스로 이사를 왔습니다. 현재 누적 거래량은 26밀리언이라고 하는데 온체인 데이터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신뢰성에 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체인 데이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비즈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 카드나 뭐 스니커즈 같은 이제 NFT 뽑아서 이제 1대1 교환하는 거예요. 리듬을 해서. 그리고 클로어 머신이라고 여기서 이제 뽑기를 하는 건데 그 뽑을 때 저희가 또 포인트를 얻게 돼요. 그 포인트를 아마 에어드랍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카드를 뽑으면은 15분 내에 90% 가치로 이제 페이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TCG 프로젝트랑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TCG 프로젝트가 되게 많죠. 이제 되게 많은데 뭐 컨트리아드처럼 정말 되어 있잖아요. 정말 되어는 오히려 에어드랍을 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지털스랑 그리고 르네시스 그리고 비지 이제 체인으로 보면은 피지털스의 이제 솔라나 그리고 르네시스의 BNB 그리고 비지의 베이스 이런 식으로 저는 하나씩 뭔가 해두면은 나중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대여를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는 정말 미세한 포인트만 얻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칼시나 폴리마켓처럼요. 차라리 오피니언 랩스를 작업하는 게 나은 것처럼 오히려 너무 대여는 에어드랍 파밍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반에 소액으로 조금씩 이것저것 찍먹을 해두는 게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지고요. 저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둔다면은 그냥 소액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작업을 해두고 나중에 좀 회수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지금 누적 거래량은 자사에서는 26밀리언, 온체인에서는 6밀리언 정도 나왔다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다음에 뭐 스캠 뭐 TX도 있었다고 하네요. 일단은 비즈가 잡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플로우에서 베이스로 멀티 체인 온 게 오히려 괜찮다. 컨트리아드처럼 음, 좀 뭔가 성장할 요소는 많은 것 같아요. 소셜 센티멘트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얘네 스팸이나 뭐 이제 좀 속인 게 마음에 안 든 것 같아요. 지금 서프에서는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볼 요소는 있다. 그래서 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크나 컬렉터블
마켓플레이스로 베이스 생태계에서 넘버원을 자처하고 있으나 아직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부재랑 상장의 실체가 좀 불명확하다. 그래서 베이스 L2 저비용, 올램프가 강점이나 아직은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에어드랍 헌터라면은 이제 클로우 참여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저희 같이 에어드랍만 노리는 사람이라면 이런 프로젝트는 카드를 뽑음으로써 그 카드를 이제 소유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사고 팔고 해서 포인트를 받는 게 목적이고 최소한의 비용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확률 싸움으로 좀 가야 돼요. 근데 확률이 좀 좋지 않으면은 그냥 좀 맨징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떠한 점이 좀 괜찮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즈에 들어오면은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갑이 자체 지갑이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USDC를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거 뽑기를 그 영상으로 올렸는데 음,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로우 머신에 오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TG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현재 스토어가 없다고 합니다. 자산이 없대요. 사람들이 많이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버 TG에 오시면은 이렇게 1포인트에 1달러 정도 거래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확률로 보시면은 내가 정말 많이 뽑았을 때 한 55달러 평균치가 나오나 봐요. 뷰 오즈를 보면은 현재 이 베이스를 뽑을 확률이 75%입니다. 커먼이 20%, 그 윗단계는 이렇게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확률이 좀 너무 좀 아쉽죠? 그러면 르네시스가 확률표는 더 난 것 같습니다. 오히려요. 그 다음에 얘네가 어떤 카드를 좀 수급해 왔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거 실물 카드니까.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어떠한 카드를 많이 가져왔는지가 좀 중요해요. 이 뽑기 머신에 내가 얼마만큼의 상품을 쳤냐, 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메리트 있는 상품 하나를 넣거나 아니면 평균치를 올려버리든가 그러한 장점은 좀 있어야 돼요. 여기도 확률이 좀 비슷하죠. 30달러짜리 뽑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이전 영상에 있을 텐데 처음 오셨으면 이 와일드 카드에 웰컴 20이라고 치면은 20% 할인 받아요. 처음 카드는요. 이거 웰컴 20 쳐서 처음이시면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처음이니까 한 장 먼저 뽑아 볼게요. 30달러짜리로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여기는 포켓몬 카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펙트가 좀 화려합니다. 오, 삽 손해봤죠? 이런 식으로 15분 안에 이렇게 팔 수가 있어요. 수업을 해버려서 파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카드가 좀 밸류가 좋다. 그러면은 나중에 더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30포인트를 얻게 돼요. 그러면은 저는 아까 살 때 포인트 얻고 팔 때 포인트 얻어서 이 포인트로 에어드랍을 받을 겁니다. 최근에 뽑은 거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뽑은 내역이 나와요. 80달러 뽑으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워낙 좀 못 뽑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뽑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뽑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좋은 카드가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멈추지 않을까. 5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누르고 이제 5개를 뽑기를 할게요. 그래서 원래 하나씩 하는 게 좋긴 한데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뭐 또 확률 싸움이니까 좋은 게 나오면은 뭐 멘징해서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카드를 5장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뽑으니까 전부 다 꽂은 게 나왔어요. 50달러 손해를 봤죠. 네, 저처럼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수업을 해서 다 팔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카드도 나오고 막 그러죠. 이상한 카드들이. 그래도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또 열받잖아요. 그럼 또 한번 5개를 뽑아야 돼요. 이렇게 돈을 다 날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좋은 카드가 나오면은 한 번에 다 맨징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되는데 그 확률이 그거 나올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먼저 나오긴 할 텐데. 그래서 약간 카지노 게임처럼 뭐 그런 확률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뭐 이상한 농구 카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또 삽 손해봤죠?
그래서 아까 뽑기할 때는 그래도 좀 좋은 게 나왔는데 뭐 이렇게 안 좋은 게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피도 좀 많이 가져가 가지고요. 좀 아쉽죠? 돈 줄었기 때문에 이제 세 장밖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네들이 플랫폼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포인트가 좀 희석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에어드랍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좀 애매해요. 너무 잘 되면 또 애매하고 너무 안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나중에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50짜리가 하나 나왔죠. 제가 원하는 상황이 이게 베스트죠. 저희는 포인트만 얻고 이제 돈도 못 번 건 아니니까 딱 멘징 했잖아요. 그러면은 에어드랍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이 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파밍이 되니까요. 그래서 세 개를 한번 더 뽑아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계속 하면은 어째 볼륨 많은 사람들이 좀 이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TCG 프로젝트는요. 이렇게 됐죠. 그냥 약간 손해본 정도. 그래서 확률이 되게 낮아서 좋은 카드 뽑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옛날에 문방구에서 저희가 막 포켓몬 카드 뽑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리더보드 가시면 저는 88등이에요. 이건 위클리고요. 올타임으로 봤을 때 799등입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죠. 제 포인트가 2500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에어드랍 기준에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제가 좀 소모를 많이 했으니까요. 포인트 얻는 방법은 이제 클로에서 포인트 소비할 때 1달러 1포인트 수합하면 1.5포인트, 마켓플레이스에서 사고 팔면 0.3포인트. 만약 좋은 카드가 나오면은 마켓플레이스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일단 포인트만 파밍한다면 수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보너스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지 관련된 TCG 프로젝트 여기까지고요. TCG 워낙 많은데 본인이 좀 괜찮다 싶으신 프로젝트에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소유욕이 있으시면은 지금 포켓몬 카드가 워낙 수요가 괜찮으니까 사고 팔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비지에 대한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네, 중간 점검 해볼 프로젝트 나도입니다. 제가 나도를 되게 꾸준히 하고 있긴 해요. 볼트에도 돈을 넣고 그다음에 작업도 조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가 크라켄이 IPO를 미뤘다. 그래서 안 좋은 거 아니냐? 되게 안 좋죠. 일단 저희가 왜냐면 이 나도를 작업하는 이유는 잉크를 받기 위해서잖아요. 잉크 체인의 거버넌스 토큰을 받기 위함인데 이게 결국에는 크라켄이 IPO를 잉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나도를 함으로써 잉크를 받게 되는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긴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한번 미룬 거는 저희가 뭐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처로 저는 효율 좋게 파밍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를 안 할 건 아니니까. 제 포인트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주 조금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파밍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효율적인 면에서 일주일에 95만 포인트를 준단 말이에요. 시즌 1인데, 그다음에 시즌 2, 시즌 3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최소한의 효율로 이 나도 포인트를 파밍해야 되는데 현재 포인트 효율이 그렇게 많이 막 엄청나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주차를 보면은 한 2주차 이렇게 보시면은 꾸준해요. 할 사람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나도에 대해서. 예전에 이렇게 밸류가 엄청 좋을 때는 1.1빌리언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300밀리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포인트 효율이 한 4배가 차이 난다는 거거든요. 거의 그냥 하루치 볼륨만 봤을 때는. 그럼 물론 지금 하는 게 나도를 결국에 에어드랍 받는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근데 이 나도에 대한 퍼포먼스가 줄어드는 거는 다 같이 손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중에서 효율이라도 좋아야겠다. 그걸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방법이 두 개인데 볼트를 하시는 게 좀 일단 좋아요. 근데 볼트는 이미 꽉 찼죠. 저는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 정도 넣고 지금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R도 받고 포인트도 받고 그리고 최소한의 볼륨작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볼륨작 할 때 1포인트에 0.8달러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개인 실력 차나 뭐 수수료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이 P&L은 그냥 최단가가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워낙 이 사고팔고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손해 없이 포인트를 파밍하기도 하니까 그건 이제 개인의 기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어느 정도 평균치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1달러에 1포인트였어요. 제가 이전 영상 올릴 때는요. 중간 점검 첫 번째 할 때는 1달러에 한 1포인트였는데 지금 한 0.8달러 정도 같아요. 그럼 효율이 2, 30% 좋아지긴 했죠. 물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떠나간 것도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IPO를 밀었고 장도 좋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볼륨이 더 줄고 시즌은 더 늘어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즌이 미뤄진다고 해서 포인트를 계속 뿌리냐 이거는 이제 또 모르는 거거든요. 이 나도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볼륨 자극을 하기에는 지금 사람들이 안 떠나갔어요. 그냥 뭐 지금도 나쁘지 않긴 한데 잘 안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지치더라고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좀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때 파밍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밍하는 방법이 두 개인데 매주 어떤 날에 일정한 금액씩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날은 이렇게 볼륨이 높고 어느 날은 이렇게 낮잖아요. 그럼 평균치가 맞춰지니까 그래도 그 아웃풋이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매일 모니터링 하시는 거예요. 이날 모니터링하고 이날 모니터링하고 한 3, 4, 5일까지 모니터링 해요. 그 다음에 6일? 한 7일 정도 됐을 때 평균치 볼륨보다 현저하게 낮은 주다. 그럼 그때 좀 몰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또 효율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매일 분석하신 분들은 포인트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게 맞다 생각해요. 시간 투자하셨으니까. 대신 스트레스는 좀 많이 받겠죠. 근데 매주 매일 똑같은 걸 기계처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루틴이 됐기 때문에 스트레스 좀 덜 받아요. 그냥 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또 오히려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매주 똑같이 좀 하면서 동시에 볼륨 빠진 날에 조금 더 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전 두 가지 하고 있는 거죠. 그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 편하신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제가 해본 거로는 이 두 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매주 꾸준히 하든가 아니면 이제 모니터링 하다가 저번 주에 좀 많이 하든가. 그래서 이 일주일에 정해진 풀이 있는 작업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도를 작업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 크라켄에 대한 밸류가 좀 의심스러우면은 그냥 다른 프로젝트 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 볼트작 같은 경우에도 저는 원래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했는데 사실 이 잉크를 받는 게 정말 메리트가 클까? 사실 잉크 체인이잖아요. 나도는 그 체인 안에 있는 프로젝트일 뿐인데 얼마나 배정해 줄지가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에어드랍이 굉장히 좀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그만하고 다른 프로젝트에 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일단 볼트에 넣어놓은 게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볼트 캡을 더 이상 늘리지 않더라고요. 지금 볼트 꽉 차서 이제 더 이상 못 넣는데 한 2주인가? 2, 3주 된 것 같아요. 계속 늘리다가 그 NFT 가지신 분들 마지막 할당량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TV를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TV를 더 올리게 되면은 그만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 TV를 올리면은 고래들이 들어와서 APR 떨어지고 포인트가 또 이쪽에 배분되잖아요. 그러면은 퍼덱스 원래 제가 그냥 수수료 작하던 포인트도 좀 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엠빵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볼트에 큰 돈 넣은 사람만 이득이고 나머지는 다 같이 손해란 말이에요. 이전에 들어가던 사람이나 앞으로 들어올 사람이나.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액션이 더 취해진다면 진짜 나도를 어떻게 할까란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은 저는 조금 더 가져가겠습니다. 볼트에 이거 작업을 하는 볼트 포인트도 받고 APR도 받고 이제 포인트도 받고 최선의 수수료도 조금씩 하면서 조금 더 해볼 의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최단가가 워낙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다른 퍼덱스에서. 그래서 큰 돈을 태우는 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엣지엑스 이제 나오잖아요. 엣지엑스를 정말 초기에 한 10만 정도 볼륨을 태운 것 같은데 포인트가 한 12포인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3, 400불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이터도 그래요. 제가 정말 라이터 초기에 그냥 조금 했었는데 그게 또 나중에 몇백만 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처럼 그냥 모든 애들 다 찍먹만 해도 돌아오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초기에 했을 때 투수를 거의 안 태웠거든요. 근데 지금 또 몇백 불로 돌아오는 것 같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초반에 찍먹을 여기저기 해두는 게 좋다. 근데 제가 이렇게 라이터나 HX가 잘 될 줄 몰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라이터도 OI도 없고 자산도 없어서 뭐야 이거 누가 써? 수수료도 없어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안 했어요. 그랬더니 대박이 났죠. 그때 떴으면 대박인데.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퍼덱스 초기라고 해서 하는 애들이 망할지 잘 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기준이 있는데 딱 1밀리언 정도? 한 100불에서 200불 사이만 작업을 해요. 왜냐면 그 리스크도 적고 그다음에 나중에 아웃풋도 초기에 해두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렇게 해둔 작업이 옥토, 옛날에 하이퍼 리퀴드 쪽인데 옥토 월렛도 있고 막 그 작업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인도 쪽이어서 좀 의심스러운데 지금 뭐 거의 망했죠. 얘기도 안 나오고. 그리고 PVP 트레이드라고 그것도 옛날에 해놨는데 그 텔레그램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하이퍼 리퀴드인데 그것도 없어졌죠. 망했죠. 그때 태운 돈들이나 HX로 이제 받는 돈이나 결국에는 또이또이예요. 그래서 뭐 감히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처음엔 다 이게 애들이 좀 병맛이잖아요. 처음에는 뭐가 잘 될지 몰라서 그냥 초기에 조금씩 해두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냥 이제 에어드랍 작업을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제 그냥 제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 그냥 뿌려버리고 나중에 정신없이 회수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하나를 좀 집중해서 하는 건 돈이 좀 안 들면 집중해서 하는데 퍼덱스는 리스크가 좀 커서 좀 고민이에요. 백팩도 한 2년 넘었잖아요. 정말 초기에 해둔 것들은 진짜 나쁘지 않게 봤는데 나중에 후발 주제로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좀 힘든. 근데 백팩도 후반에야 좀 볼륨 끌어올렸지. 뭐 약간 그런 식이에요, 다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에어드랍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좀 간격이나 괴리감이 있는 걸 좀 감안하시고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기준을 잡는 게 전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멘탈도 좀 안 흔들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도에 대한 제 중간 점검 전략은 뭐 이전에 말씀드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간 점검 해볼 프로젝트는 트레이드 진이었습니다. 이거는 제 본 계정 중에 하나인데 볼륨은 75만 그리고 포인트는 한 8,500 정도 얻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나쁘지 않게 파밍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저처럼 하신 분들은 얼마나 파밍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같이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주 차예요. 트레이드 지니어스는 일단 12주 차가 마무리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기점이 된다면은 4월일 것 같아요. 일단 얘기가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은 뭐 미루겠다? 아니면 이전에 스냅샷을 찍겠다? 원래는 그 DOCS에서 이 12주가 되기 전에 아무 때나 찍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느낀 게 이거 꽉 채우겠다 12주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드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주 좀 꾸준히 찍은 편이에요. 조금씩. 일부러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2주가 남은 시점에서 진짜 2주가 남은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마지막을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제가 데이터를 좀 쌓았거든요. 9주차 동안. 그 데이터 보면서 한번 나머지 주차를 어떻게 파밍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9주차까지 한 계정인데 보시면은 효율이 7주차, 8주차에는 되게 안 나왔어요. 80 정도 나와서
ROI가 만약 0.1이면은 거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값이 나왔고, 그리고 구주 차이는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계정을 또 비교해 보면은 이제 7주차랑 8주차는 여전히 좀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9주차는 또 효율이 괜찮습니다. 그게 좀 이상해서 봤는데, 이제 9주차거든요. 근데 비슷해요. 이 7주차는 진짜 효율이 안 좋았고요. 나머지 주차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왜 효율이 갑자기 좋아졌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마지막 주를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사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두 가지인 게, 일단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 제가 볼륨이 9만이잖아요. 9만 치웠을 때 한 9,800, 987을 얻었고, 볼륨이 한 37,000이에요. 450을 얻었죠. 두 배 정도 볼륨 차이 나는데 효율은 10%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볼륨이 일단은 적을수록 소액을 할수록 포인트 효율은 올라간다. 이런 공식이 하나 떠요. 그러면은 소액 다계정이 유리한 거 아니냐? 저는 소액 다계정을 하긴 했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11 어택에 당할 수도 있다 이거죠. 소액 다계정이 유리하지만 실제로 소액 다계정을 막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한 20개, 30개, 100개씩 해요. 그런 식으로 효율 작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입장에서 이거를 좀 시비를 잡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소액 다계정이 효율이 좋지만 소액 다계정을 하라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리스크를 진 거죠. 저도 포인트 되게 파밍 많이 했잖아요. 매주 꾸준히 했고 시간도 많이 썼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10일에 걸려버리면 이거는 제 리스크는 제가 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좀 눈물을 삼키고 아쉽지만 뭐 포기를 하겠죠. 일단 다계정을 쳤을 때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만약 받게 되면은 제가 그래도 막 보스 쓰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뭐 10일에 걸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보다 한 10%나 20% 효율은 더 받을 수 있겠죠. 딱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준을 나눠드리면, 일단은 볼륨이 적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7주차는 진짜 효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4주차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두 배 차이 나는 구간도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일을 보고 6일까지 본 다음에 7일차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보시면은 근데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아요. 제가 이때가 9주차인데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 2, 3일까지 봐요. 4일까지 봐요. 이거 대박이다. 2주차는 볼륨이 엄청 적잖아요. 그럼 달려 했는데 다 같이 달려버렸어요. 최고점을 찍어버렸죠. 그런 식으로 눈치 싸움이 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7주차인가 그때인가 8주차에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봤는데 4일까지는 되게 괜찮은 거예요. 이게 기회다 하고 했는데 딱 3일 동안 볼륨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인트 효율이 확 꺾여 버렸죠. 그래서 지금 10주차 같은 경우에도 1, 2, 3일까지 도 괜찮아요. 4일부터 이제 눈치 보던 사람들이 슬슬 와요. 5일, 6일, 7일 막 이렇게 막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포인트 효율이 반토막이 나겠죠. 그런 눈치.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진짜 끝까지 보시거나 6일차까지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2주차는 그냥 포기. 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러고 계속 올라요. 그러면 내게 아니란 생각을 갖는 게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가요. 결국에는 저희가 효율을 좀 좋게 해서 여드락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효율이 안 나온다면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아쉽지만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보시면은 7주차 보면은 이때 볼륨이랑 거의 50% 차이가 나요. 그럼 효율적인 면에서 50%를 이때 더 파밍을 많이 한 거거든요. 체단가가 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때 포인트 효율이 좀 나쁘지 않았잖아요. 효율이 되게 괜찮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면은 변수를 하나 둔 거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첫날에 해버린 거. 이게 또 잘 모르겠어요. 매일 포인트 배분량이 다른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날이랑 이 날이랑 포인트가 같은 주인데 볼륨이 10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날 포인트 한 사람이랑 이날 포인트 한 사람이 포인트가 10배가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중치인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매일 뿌리는 포인트에 대한 가중치가 좀 다른가?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할 거라면 이제 볼륨 신경 안 쓰고 그냥 변수라도 노리시라고 그냥 첫날이나 둘째 날 볼륨 없을 때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약간 기특해서 더 많이 줄지?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분석했을 때 이게 다른 이유를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첫 번째는 그냥 소액이면 좀 많이 줘요. 소액이면 포인트 많이 주고, 다음에 두 번째는 날을 좀 다르게 하는 거. 매일 꾸준히, 매주 꾸준히가 아니라 매일 뭐 그런 식으로 약간의 그 밸런스를 좀 다르게 해서 액션을 주면은 포인트를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그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파밍하려면은 좀 생각에 꼬리를 좀 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드랍 작업을 하실 때는 이제 다른 데도 통용되는데 여러분이 매일 꾸준히 하는 거랑 매주 꾸준히 하는 거랑 뭐 루틴화돼서 하시는 게 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저처럼 데이터로 모으고 약간 플랜을 짜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 프로젝트 하나의 플랜을 짜는 것도 있지만 이게 좀 여러분의 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플랜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작업을 할 때 그냥 미리 좀 설계를 해두는 거예요. 최소한의 설계를 해두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미래가 만약에 다가오게 되면은 그때 바뀌어요. 물론 여러분이 설계한 게 무조건 바뀌거든요. 하지만 수정을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뭐 이런 애들로 예를 들면 갑자기 TG를 미루거나 갑자기 뭐 어떻게 하거나 뭐 포인트를 더 인프레 시키거나 그럴 때 당황하잖아요. 그러면은 판단력이 좀 흐려져요.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돼서 결국에 저희한테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미리 설계를 해두었을 때 그때 그 불확실성이 왔을 때 수정을 되게 빨리 하게 되고 좀 판단력이 좀 좋아져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일단은 설계를 해뒀기 때문에 그 수정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시간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최소한의 시간을 좀 쓰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투자해서 다시 그 설계한 걸 수정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올바른 판단을 하게 돼서 여러분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마이너스를 좀 그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어느 정도 청사진을 그리면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고, 뭐, 그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짜진 마세요. 그거는 좀 너무 디테일해질수록 좀 힘드니까 그냥 적당히, 그게 좀 중요한데, 그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드네요. 그래서 약간의 계획 정도만 좀 하시면서 좀 플랜을 짜두시면은 여러분 애드작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성과,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아웃풋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음, 지금 장이 워낙 조금 그렇잖아요. 저도 일을 하는 걸 좀 좋아해서 이중독자 스타일인데 요새 좀 할 게 없어서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새 조금 장이 아직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 에어드랍 작업을 하는 분들은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내실을 갖추고 조금씩 준비를 해두면서 다가올 또 좋은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좋은 성과 내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